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를 해가지고, 그냥 인사나 하고, 사는 얘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요 브라노 매뉴얼 만드는 거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요. 나오면은 소니 유니버스 채널하고 아마 제 채널하고 동시에 올라갈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월 해서 홀릭네 영상가게에 우리 홀릭님이 3.1절 특집 단편 영화를 좀 찍고 싶다고 하셔서 그걸 촬영을 좀 했었고, 제가 이제 메인 시퀀스를 이제 팝컷에서 다빈치로 이제 거의 완전히 다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이 단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페어라이트 오디오 부분하고 뭐 컬러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뭐 거의 원탑이기 때문에 온갖 프로페셔널한 프로그램들이 다 한 군데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리미어 쓰시던 분들은 오면 거의 100% 다 좋아할 것 같고, 팝컷 쓰시던 분들은 사실 팝컷은 전문가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하다못해 루프 기능도 없잖아요. 아주 심플하고 정말 혼자서 빡세지 않은 작업들 가지고 이제 편집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독보적인 것 같긴 해요. 혼자서 브이로그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올린다, 이럴 때는 사실 파이널 컷으로도 충분합니다. 파이널 컷 자체가 워낙 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붙어있죠. 구입을 해야 되긴 하지만 플러그인들을 이미 충분히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어나 다빈치에 못지않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플러그인 회사들이 제공하는 딱 그 폼의 그 디자인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사실 최대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숲 레코드의 이숨님, 숨겨진 재즈 아티스트라든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인디 밴드들을 라이브로 송출하는 거야, 유튜브로. 꽤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라이팅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 부분도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미안한 거야,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냥, 물론 저도 이제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일이 없을 때는 가서 돈 안 받고 좀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하셔라, 저도 그때 일이 있으면 일이 있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뒀는데도 연락을 못 하시더라고요. 라이브로 작업을 하는 부분에 라이팅이라든지 촬영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카메라 들고 있을 때 왜 자꾸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우리는 무언가를 찍고 만들고 싶은데 소스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작가가 없는 거야. 시나리오 작업은 진짜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촬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멋진 작품을 촬영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크지 않습니까? 촬영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은 진짜 드물어요. 뮤직비디오를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뮤직비디오는 그 음악이 시나리오인 거죠, 결국은. 촬영을 하는 사람 입장, 편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작품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면 이런 개념조차 없을 때는 굉장히 광호하죠. 나중에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럼 나중에 이게 다 똑같이 귀결이 돼요. 좋은 작가가 필요해.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작가의 역할이 완성이 된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촬영하는 사람의 포지션이라는 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곡하는 사람이 편곡을 하듯이 촬영한 사람이 편집을 하고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경우들이 요즘 점점 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대본인 거예요. 음악이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여러분도 좋은 작품들 만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친다? 그럼 예술 작품이면 어떤 감정을 전달을 해서 대부분 다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좀 울림이 있다 라든지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이 영화를 보고 아니면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가슴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기를 바라는 게 모든 예술가들이잖아요. 개 멋있다 이러고 끝나는 걸 원치 않잖아요. 뭐 처음에는 개 멋있다라는 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겠지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원작을 고르는 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 색깔의 내 코드와 맞는 음악,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내가 울림이 있어야 청중도 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채널을 갖다 운영하는 게 너무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좀 이걸 좀 접어볼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그럴 때 저한테 이제 그러지 않도록 잡아준 분들이 규큐님이라든지, 따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규큐님한테 제가 뭐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이 들면 그런 거 얘기합니까? 안 해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식들 교육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뭐 착해라 뭐 정직해라 이렇게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규큐님이 채널을 운영을 하는 모습, 임하는 자세, 예를 들어서 규큐님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걸 리뷰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제품과 약간 거짓말부터 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이 제품의 좋은 점들을 애써 찾는 게 아니고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 제품을 만지면 와 좋은데? 라는 이야기가 바로 먼저 나오는 이 사람 영상을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되게 진지해요. 그 작업 자체를 되게 즐기면서도 진지하게 접근을 하더라고. 본이 됐어요, 본이. 그래요. 유튜버의 정신 건강과 또 구독자님들의 니즈 만족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밸런스를 제가 좀 많이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매뉴얼 만들려고 이거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FX9이나 6하고 사용법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UI 자체도 거의 비슷하고요. 오히려 더 심플해진 부분들도 있고, S3에서 XAVC S랑 XAVC I 용량 차이 말고 화질 차이도 분명히 있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김성래 감독한테 물어봤던 게 저거거든요. S 코덱하고 I 코덱하고 똑같이 로고3로 찍었을 때 개조 찢기 하면은 달라요? 이거를 중간에 잔뜩 얘기했지만 결론은 저는 차이 잘 모르겠어요. 컬러리스트지만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화질이 개조 찍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4K하고 FHD는 화질 개념이 좀 나오죠. 해상력을 만약에 화질의 기준으로 보자면 4K가 FHD보다는 4배의 화질이 좋은 거겠죠.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을 하나 잡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화질이 좋아요 나빠요 그럼 뭐에 비해서요? 라고 이제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제 서감독하고 그 얘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았어, 그리고 아니면 어떤 촬영하면서 기법을 알았어, 경험을 알았어, 점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량을 쌓고 경험치를 쌓으면 쌓을수록 컨슈머하고 멀어져요. 제품도 마찬가지야. 뭐 브라노, 뭐 FX9, 6 이런 급들 하다가 갑자기 알파 6700 리뷰하라 그러면 원래는 그러면 안 되잖아. 왠지 제품에 대한 경시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고민에 의해서 설계된 제품이잖아. 브라노 리뷰가 뷰수가 많을까요? 조회수가? 알파 6700 뷰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알파 6700 제 생각엔 10배쯤 많을걸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최근에 그 라이카하고 파나소닉하고 삼양 옵틱스하고 셋이서 손을 잡았대. 그래서 캐논이나 뭐 소니나 이런 회사들은 워낙 잘 나가는 회사들이니까 그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파나소닉에 낄 수 있는 에어 마운트 렌즈에 서드 파티로 삼양이 합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에어 마운트 느낌이 또 어떨지 그것도 궁금하기는 해요. 파나소닉 색감이 워낙 또 좋으니까. FX3만 쓰고 있는데 6 환타지가 있네요. 저도 저 환타지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 필름 시절에 사진 찍는 거하고 디지털로 그냥 셔터 날리는 거하고 느낌 다른 거 뭔지 대충 아시죠? 필름이 딱 20장밖에 없는 거야. 24장밖에 없는데 한 장 한 장 사진 찍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공을 들여서 한 장 한 장 찍잖아요. 디지털을 어떻게 해요? 요즘 뭐 라이트룸에서도 그렇고 뭐 그냥 고민을 좀 덜 하게 되잖아. FX6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 자세가 달라지냐면 뭐 괜히 어깨에 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용량이요. S 코덱하고 인트라 코덱하고 4-5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용량이 어마어마해지니까 내가 지금 녹화를 눌렀다가 끊는 순간까지 제대로 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용량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메모리는 한정 있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필름 사진 찍듯이 마음 자세가 바뀌어. 그런 느낌이 FX6로 가면은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S 코덱이 없거든요. 중간 10비트 S 코덱이 없습니다.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빈치 페어라이트로 멀티 영화 작업 오디오를 하다 보니까 요놈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빈치 페어라이트로 작업을 다시 하게 되면서 싸구려 페이더라도 하나 구입을 하자 하고 찾아보니까 괜찮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링거 걸로 지금 페이더 X1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아주 만족을 해요. 프로툴이나 큐베이스나 이런 전문 오디오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면요 1dB를 올리고 1dB를 낮추는 부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바로 티가 나요. 파이널 컷 같은 데서 1dB 올리잖아요. 이게 올라간 거 맞나? 안 들려.
똑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그만큼 오디오 비트 뎁스가 뭐 아무리 좋은 걸로 갖다 올려놓고 뭐 한 뭐해. 그래서 제가 페어라이트를 사용을 할까 말까, 이거 제대로 된 오디오 프로그램 맞아? 라고 접근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레벨 표현이에요. 레벨 표현이 제대로 들어가는가. 일단은 다빈치는 제 기준으로는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장비를 사면은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산 이유, 잘 샀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이건 뭐 제가 느낀 건데, 유튜브에 있는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지만 유튜브만 보는 거야. 또 내가 최근 들어서 계속 관심 있었던 부분들만 주구장창 유튜브가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은 그런 완성도 높은 광고 영상을 보기가 쉽지 않죠. 내가 찾아본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는 감동 코드로 좀 가고 싶다. 그럼 감동이라는 걸 주려면 어떤 주인공들이 나와야 할까? 엄마와 아이? 사업에 망해서 되게 힘든 아빠와 아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채권 추심으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아이 선물을 못 사주고. 근데 그런 스토리를 처음부터 팍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잘된 작품들을 많이 찾아봐요. 그게 원래 수순인 거예요. 명작, 아니면 적어도 내 기준에 잘된 영상들을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서칭이 가장 큰 무기예요. 정확하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서칭해서 찾는 것. 왜냐면 서칭을 잘못하면 한 달 내내 찾아도 내가 원하는 작품을 못 만나요. 그러면 내가 계속 보고 있는 유튜브가 세상의 모든 영상뿐인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세계상에는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성의 영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찾을래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영상으로 먹고 앞으로 계속 살 거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하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 말고 나랑 비슷한 좋은 작품들을, 좋은 홍보 영상을, 좋은 광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영상을 골라서 봐야,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거 생각 못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오늘 푸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브 작가 들어갑니다. 푸바.